그날 김태주는 52년을 살아온 집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달동네.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철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김태주는 작은 망치를 들고 벽을 두드렸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집,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추억이 담긴 집. 아버지, 조심하세요. 아들 김지훈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김태주는 벽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 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김태주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금목걸이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금빛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목걸이 뒷면에는 작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974, 15, 한양병원. 김태주는 멍하니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974년 5월 15일 내 생일이잖아. 그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모르겠다. 목걸이인데 이상해. 날짜가 내 생일이야. 김지훈이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뭔가 더 써 있어요. 목걸이를 뒤집자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한양그룹 로고 아닌가요? 한양그룹? 김태주는 놀랐습니다. 한양그룹은 대한민국 10대 재벌이었습니다. 왜 이런 목걸이가 우리 집 벽에 있는 거지?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김태주는 목걸이를 가지고 한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이 목걸이에 대해 물어보려고요. 접수 직원은 목걸이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요. 원무과장님을 모셔올게요. 잠시 후 원무과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 집 벽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원무과장은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1974년에 저희 병원에서 신생아에게 채워드린 목걸이입니다. 신생아요? 예. 그때는 VIP 고객님들께 이런 기념 목걸이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 목걸이는. 원무과장은 컴퓨터를 뒤졌습니다. 1974년 5월 15일 한양그룹 회장님 아드님 출생 시 채워드린 목걸이네요. 김태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양그룹 회장님이요? 예. 한재욱 회장님의 장남이 그날 태어나셨거든요. 김태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제 집에 있었을까요? 저도 그날 이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원무과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혹시 기록을 좀 더 확인해 볼까요? 컴퓨터를 계속 뒤지던 원무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1974년 5월 15일 저희 병원에서 남자 아기가 2명 태어났네요. 한 명은 한양그룹 회장님 아드님 그리고요? 한 명은 김철수, 박순희 부부의 아드님입니다. 김태주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 박순희 그건 제 부모님 이름입니다. 원무과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날 태어난 다른 아기시군요. 그런데 왜 한양그룹 회장님 아들 목걸이가 제 집에 있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무과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기가 바뀐 건 아닐까요? 김태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1974년 당시
저희 병원 신생아실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라니요? 아기들이 뒤바뀌는 사고요. 당시에는 그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김태주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란 말입니까? 원무과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주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기가 바뀌었다고? 그럼 나는 한양그룹 회장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2년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 아기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는 재벌가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김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확인해 봐야 해. 그날 밤, 김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이 한양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면, 그럼 지금 한양그룹을 운영하는 한민석 부회장은 누구란 말인가? 김태주는 인터넷으로 한민석을 검색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세련된 외모. 자신감 넘치는 표정. 김태주는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얼굴. 햇볕에 그을린 피부. 낡은 티셔츠. 우리가 바뀐 인생을 살았다는 건가? 며칠 후 김태주는 결심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기로.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재욱 회장의 DNA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김태주는 한양그룹 본사 앞에서 며칠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재욱 회장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70대 중반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김태주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회장은 비서와 함께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김태주는 회장이 탄 차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에 날려온 휴지 하나가 보였습니다. 회장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휴지였습니다. 김태주는 조심스럽게 휴지를 주었습니다. 이걸로 DNA 검사를 할 수 있을까? 그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 휴지에서 DNA를 추출할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누구와 비교하실 건가요? 저랑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김태주는 초조하게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자신이 재벌가 저택에 앉아 있는 꿈. 하지만 그곳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보는 꿈.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김태준을 불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99.9%. 김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예. 검사 대상자와 선생님은 부자관계가 확실합니다. 김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한재욱 회장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태준은 병원을 나와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52년 동안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평생 힘든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 병원에서 실수가 없었다면 그는 재벌가의 아들로 자랐을 것입니다. 김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운명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실수인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뒤흔들 것이라는 것. 김태준은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낡은 금목걸이. 52년 전 그의 목에 걸렸어야 할 목걸이. 하지만 실수로 다른 아기에게 간 목걸이. 이제 시작이야. 김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김태준은 52년을 일용직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김태준의 하루는 고됐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52살의 나이에도 쉴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점심시간, 그는 도시락을 먹으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준이 형, 오늘 힘들어 보이네. 아니야. 괜찮아. 형, 나이가 있는데 좀 쉬어야지. 김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쉬면 돈은 누가 벌어?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지훈. 25살이었습니다. 지훈이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대학은 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일 많으셨어요? 응. 그럭저럭. 힘드시죠? 괜찮아. 네가 건강하면 돼. 김태준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하지만 가끔 미안했습니다. 내가 더 잘 살았으면 지훈이를 대학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김태준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김철수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막노동으로 살다가 몸이 상했습니다. 어머니 박순이는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73살이었습니다. 시골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김태준은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나는 괜찮아. 식사는 잘하세요? 응. 걱정 마라. 박순이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남편과 결혼해서 가난한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한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가끔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야. 없어.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이세요? 박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50년 동안 의심해왔습니다. 아들 김태준이 정말 자신의 친아들인지. 1974년 5월 15일, 그녀는 한양병원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기가 너무 잘생겼습니다. 피부가 고왔습니다. 자신과 남편은 못생겼는데, 그리고 아기의 손에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이 목걸이는 뭐예요? 아, 저희 병원에서 드리는 기념품이에요. 박순이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더 이상해졌습니다. 태준이는 똑똑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성격도 온화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아들일까? 박순이는 가끔 의심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난 때문에 태준이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는 일만 했습니다. 박순이는 그것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다른 집에서 자랐다면 더 좋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태준이를 사랑했습니다. 친아들이든 아니든 그녀가 키운 아들이었으니까요. 한편 서울 강남의 한양그룹 본사에서는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민석, 52세, 한양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김태준과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1974년 5월 15일. 하지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민석은 재벌가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에서 MB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양그룹에 입사했습니다. 순조롭게 승진했습니다. 지금은 부회장이었습니다. 한민석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일을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엄격했습니다. 민석 부회장님, 오늘 회의 자료입니다. 검토했나? 예, 3번 확인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실수가 있으면 안 돼. 직원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일을 잘했으니까요. 한민석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수진, 50세였습니다. 그녀도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결혼은 어느 정도 정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약속 있어요? 응. 회장님과 식사 약속이 있어. 알겠어요. 저는 골프 모임 갈게요. 두 사람은 바빴습니다. 각자의 사회생활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일에 집중하느라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한민석의 아버지는 한재욱이었습니다. 75세, 한양그룹 회장이었습니다. 한재욱은 카리스마 넘치는 사업가였습니다. 한양그룹을 대한민국 10대 재벌로 키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는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민석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한민석이 22살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한민석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수혈이 필요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했습니다. 한재욱은 O형이었습니다. 아내도 O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민석은 B형이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데요. 부모님이 둘 다 O형이면 자녀는 O형이나 O형이어야 하는데 B형은 나올 수 없습니다. 한재욱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재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석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는 몰래 DNA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혈연 관계 없음. 한재욱은 무너졌습니다. 그럼 내 진짜 아들은 어디 있는 거지? 그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974년 5월 15일 한양병원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날 남자 아기가 2명 태어났습니다. 한 명은 한재욱의 아들, 한 명은 김철수, 박순이 부부의 아들. 아기가 바뀐 거야. 한재욱은 김철수 부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박순이는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김태준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재욱은 멀리서 김태준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모습, 힘들게 일하는 모습. 저 사람이 내 진짜 아들이구나. 한재욱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민석은 이미 22살이었습니다. 22년을 아들로 키웠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 한재욱은 결정했습니다. 침묵하기로. 대신 김태준을 몰래 도왔습니다. 김태준이 건설 현장에서 다쳤을 때 익명으로 병원비를 보냈습니다. 김태준의 아들 김지훈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익명으로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한재욱은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한민석을 아들로 키웠다. 하지만 진짜 아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힐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말하지? 민석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한재욱은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태준이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까지 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재욱은 알고 있었습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한재욱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건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서가 미안하다. 일주일 후 김태준은 결심했습니다. 한재욱 회장을 직접 만나기로. 그는 한양그룹 본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회장이 출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8시 검은색 마이바흐가 도착했습니다. 한재욱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태준은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비키세요. 잠깐만요.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재욱은 김태준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재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은 김태준이다. 한재욱은 30년 동안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재욱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회장님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재욱은 목걸이를 보자마자 숨이 멎었습니다. 저 목걸이 내가 아들에게 채워준 목걸이다. 어디서 났습니까? 제 집에서 나왔습니다. 1974년 5월 15일 한양병원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채워진 목걸이라고 하던데요. 한재욱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저도 그날 그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재욱은 김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회장님, 혹시 아기가 바뀐 건 아닐까요? 한재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김태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회장님과 제가 부자관계라고 나왔습니다. 한재욱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회장님, 저는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회장님의 아들입니까? 한재욱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넓고 화려한 사무실이었습니다. 김태준은 평생 처음 보는 공간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한재욱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태준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김태준 씨. 예.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재욱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30년 전 한민석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요? 제 아내와 저는 둘 다 O형입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B형이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태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몰래 DNA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민석이는 제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1974년 5월 15일 한양병원 기록을. 그날 남자 아기가 2명 태어났습니다. 제 아들과 김철수, 박순희 부부의 아들. 그게 저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제 친아들입니다. 김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왜 3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한재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이를 22년이나 아들로 키웠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평생 힘들게 일했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제 아들도 대학을 못 갔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자랐다면. 미안합니다. 한재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민석이는 제 아들이 아니지만 저는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22년을 키웠습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김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몰래 도왔습니다. 도왔다고요? 당신이 건설 현장에서 다쳤을 때 병원비를 보낸 것이 저였습니다. 당신 아들 지훈이에게 장학금을 보낸 것도 저였습니다. 김태준은 놀랐습니다. 그게 회장님이셨습니까? 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김태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한재욱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민석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회의 자료가, 손님이 계시네요. 한민석은 김태준을 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 누구십니까? 한재욱은 당황했습니다. 이분은. 김태준은 한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사람.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 사람. 고급 양복, 명품 시계, 세련된 외모. 김태준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낡은 작업복, 거친 손, 그을린 얼굴. 우리는 바뀐 인생을 살았구나. 한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재욱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석아,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급한 일이 있어. 하지만 회장님, 나가봐. 한민석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한재욱이 말했습니다. 김태준 씨,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민석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십시오. 왜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김태준은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민석이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큽니다. 김태준은 한재욱을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남자였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52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로 살지 못한 사람. 알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준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김태준 씨. 네, 정말 미안합니다. 김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비싼 그림들, 넓은 공간. 이곳이 내가 자랐어야 할 곳이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김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한민석이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완벽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 부회장님. 한민석은 당당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김태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내 자리에 있구나. 그는 건물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김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운명인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태준은 시골에 사는 어머니 박순이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왜 왔니?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머니께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김태준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세요? 박순이는 목걸이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니? 우리 집 벽에서 나왔어요. 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이건 네가 태어났을 때 내 손에 있던 목걸이야. 어머니도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있겠니? 이상하게 생각했어. 우리가 가난한데 왜 이런 목걸이가 있나 싶었지. 김태준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를 의심하신 적 있으세요? 의심? 제가 정말 어머니 친아들인지. 박순이는 침묵했습니다. 오랜 침묵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있었어. 김태준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너는 너무 잘생겼어. 우리 부부는 못생겼는데. 그리고 똑똑했어. 성격도 좋았고. 그럼 왜 확인 안 하셨어요? 어떻게 확인해? 그리고 확인해서 뭐해?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야. 박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아들이든 아니든 나는 너를 키웠어. 너는 내 아들이야. 김태준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두 사람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52년.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태준은 한재욱 회장과 몇 번 더 만났습니다. 몰래 조용히. 한재욱은 김태준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74년 5월 15일, 제 아내가 당신을 낳았습니다. 처자들이었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아기에게 금목걸이를 채워줬습니다. 제 아들이라는 표시로요. 그게 제 손에 있던 목걸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재욱은 조사 자료를 꺼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날 밤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가 신입이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했죠. 그래서 아기가 바뀐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아내에게 온 아기는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냥 목걸이를 잃어버린 줄 알았죠. 김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 박순희 씨에게 간 아기는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요.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셨대요. 그러셨겠죠. 가난한 집안인데 금목걸이가 있으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재욱이 물었습니다. 김태준 씨, 당신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까? 김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힘들었겠습니다. 네.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어요. 학교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좋아하셨어요. 중학교도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한재욱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똑똑한 아이였구나. 제대로 교육받았으면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그런데 중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일하다가 다치셨죠. 병원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 했어요. 한재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제가 익명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병원비로요. 김태주는 놀랐습니다. 그게 회장님이셨습니까? 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이 어디서 온 줄 몰랐어요. 아버지도 몰랐고요. 우리는 그냥 천사가 도와준 줄 알았죠. 한재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회장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보십시오. 만약 30년 전에 진실을 밝히셨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재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당신을 데려왔을 겁니다. 제 아들로 키웠을 거예요. 그럼 한민석 부회장은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진짜 부모님께 돌아갔겠죠. 김태주는 상상해봤습니다. 22살의 한민석이 갑자기 가난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재벌 2세에서 갑자기 극빈층으로. 힘들었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못한 겁니다. 한재욱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민석이를 버릴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희생시켰습니다. 김태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며칠 후, 김태주는 한민석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그룹 본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한민석이 출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급 외제차, 비서의 수행, 당당한 걸음걸이. 저 사람이 원래 내 자리구나. 점심시간, 한민석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김태주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한민석은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 바이어들과 대화했습니다. 나도 교육을 받았다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녁 한민석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김태주는 그 아파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소 수십억은 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곳을 생각했습니다. 달동네 단칸방. 이제는 철거되어 없어졌지만 우리는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았구나. 그때 누군가 김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돌아보니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경비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주민 아니면 못 들어가는데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김태주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김태주는 아들 김지훈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마세요. 한 달 전 표정이 이상하셨어요. 김태주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25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재벌가에서 자랐다면 지훈이는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지훈아. 네? 너는 지금 행복하니? 김지훈은 웃었습니다. 행복하죠. 아버지랑 함께 있는데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니? 물론 있으면 좋죠. 하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니까요. 김태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왜 갑자기 그러세요? 그냥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한편 한양그룹 회장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민석이 한재욱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니? 한 달 전에 회장실에 오셨던 그 사람, 누구십니까? 한재욱은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러니? 계속 신경 쓰입니다. 작업복 입은 사람이 회장님과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한민석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없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한민석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날 회장실에 왔던 사람 신원 확인해봐. 예, 부회장님. 며칠 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부회장님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은 김태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일용직 노동자? 예.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 부회장님과 똑같습니다. 1974년 5월 15일입니다. 한민석은 멈췄습니다. 똑같다고? 예. 그리고 출생병원도 같습니다. 한양병원입니다. 한민석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그는 더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봐. 가족관계, 살아온 이력 모두 다. 알겠습니다. 한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회장님은 그 사람을 만났을까? 그리고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시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2주일 후 한민석은 모든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부회장님, 김태준에 대한 모든 자료입니다. 한민석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김태준의 인생이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1974년 5월 15일 출생. 한양병원. 부모 김철수 사망. 박순희 생존. 학력 중학교 졸업. 직업 일용직 건설 노동자. 가족 아들 김지훈 25세. 한민석은 읽으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을까? 똑같은 날 태어났는데. 그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이사항, 최근 한양병원에 1974년 출생 기록문의. 신생아 목걸이 관련 질문. 한민석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신생아 목걸이?
그는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태준 씨가 한양병원에 가서 1974년 출생 기록을 문의했다고 합니다. 한민석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직접 한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원무과를 찾았습니다. 저는 한양그룹 한민석입니다. 1974년 5월 15일 출생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원무과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회장님, 그건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원무과장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최근에 다른 분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구죠? 김태준이라는 분입니다. 한민석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생아 목걸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1974년 5월 15일 한양병원에서 신생아에게 채워진 목걸이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원무과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원래 회장님 아드님, 그러니까 부회장님께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한민석은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시 VIP 고객님들께 기념 목걸이를 드렸는데 부회장님께도 채워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걸이가 김태준 씨 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신생아실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민석은 비틀거렸습니다. 실수라니요? 아기가 바뀌는 사고요. 한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란 말입니까? 원무과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민석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기가 바뀌었다고? 그럼 나는 한재욱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란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재욱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니?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알았다. 회장실로 오너라. 한민석은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회장님. 한재욱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회장님, 김태준이 누구입니까? 한재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병원에 갔습니다. 1974년 5월 15일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신생아 목걸이 이야기를. 한재욱은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대답해 주세요. 저는 누구입니까? 한재욱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아, 대답해 주세요. 한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재욱은 돌아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십니까?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한민석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1974년 5월 15일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어. 너는 김철수, 박순희 부부의 친아들이야. 한민석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저는 52년 동안 거짓된 인생을 산 겁니까? 미안하다.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30년 전이다. 한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전이요?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너를 이미 22년이나 키웠어. 어떻게 버릴 수 있었겠니? 저를 버린다고요? 저는 원래 제 인생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한민석은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벌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민서가, 제 진짜 부모님은 누구입니까? 김철수, 박순이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을 모릅니다. 한재욱은 다가가려 했지만 한민석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게 다가오지 마세요.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민서가, 제발. 저는 나가겠습니다. 한민석은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한민석? 아니면 다른 누군가? 그는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52년. 재벌 2세로 살았습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대우,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래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김태준의 것이었습니다. 한민석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 이수진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저녁 약속 있다고 했잖아. 한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수진아, 응? 나 집에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한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한민석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재벌 2세가 아니야. 나는 가난한 집 아들이야.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려. 한민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신분증을 보았습니다. 한민석, 1974년 5월 15일생.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날 밤, 한민석은 호텔방을 잡았습니다.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병원에서 실수가 없었다면 그는 김철수, 박순이 부부의 아들로 자랐을 것입니다. 가난한 집, 중학교 졸업, 일용직 노동자, 김태준처럼. 그게 내 진짜 인생이었구나. 한민석은 울었습니다. 52년 동안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제 다 돌려줘야 하는 건가? 한편 김태준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재욱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태준 씨, 민석이가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진실을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김태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회장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준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진실을 밝히려고 해서. 아닙니다. 어차피 밝혀질 일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재욱이 말했습니다. 김태준 씨,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신이 제 친아들입니다. 상속권도 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압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김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뭡니까?
한민석 부회장님은 나쁜 사람입니까? 한재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아들입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부회장님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재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흘 후 한민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이수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었어? 사흘 동안 연락도 없이. 한민석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앉자.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민석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1974년 병원에서 바뀐 아기. 김태준. 진실. 이수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재벌가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이수진은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건 확인해 봐야 해. DNA 검사 같은 거. 이미 했어. 한재욱 회장님과 나는 혈연 관계가 없어. 이수진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당신이 재벌 2세가 아니면 한양그룹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재산은? 한민석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 당연하지. 우리는 재벌가 부부야.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가짜라고? 한민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짜라니, 나는 52년을 한민석으로 살았어. 하지만 원래는 아니잖아. 이수진은 소리쳤습니다. 나는 한양그룹 부회장과 결혼한 거야. 가난한 집 아들과 결혼한 게 아니라고. 한민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재벌 2세니까 결혼했어. 사랑? 그런 거 없었어. 한민석은 무너졌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였어? 거래였지. 명문가끼리의 결혼. 그게 전부야. 이수진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친정 갈 거야. 당신 일이 정리될 때까지. 수진아, 연락하지 마. 변호사 통해서 이혼 절차 진행할게. 이수진은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한민석은 혼자 남았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민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며칠 후 한민석은 시골로 향했습니다. 박순이를 만나러. 김태준이 자란 집. 아니, 한민석이 자랐어야 할 집.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단층집이 보였습니다. 한민석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노인이 나왔습니다. 박순이였습니다. 저는 한민석이라고 합니다. 박순이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한민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고급 옷, 세련된 외모, 교육받은 말투. 이 사람이 내 친아들이구나. 박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좁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민석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가구, 오래된 텔레비전, 작은 부엌. 이곳이 내가 자랐어야 할 곳이구나. 박순이가 물었습니다.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박순이는 울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요. 저는 할머니의 친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당신을 낳았어요. 1974년 5월 15일. 한민석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찾지 않으셨습니까? 52년 동안. 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찾아?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재벌가에 어떻게 가겠어?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아니야. 넌 내 아들이 아니야. 한민석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너를 낳았어. 하지만 키우지 못했어. 너는 한재욱 회장님 밑에서 자랐어. 그분이 너를 키웠어. 박순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태준이를 키웠어. 태준이는 네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키운 아들이야. 그게 더 중요해. 한민석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입니까? 너는 한민석이야. 한재욱 회장님의 아들이야. 피는 아니지만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야. 한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저를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왜 원망해? 제가 어머니 곁에서 자라지 못한 것을. 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운명이었어. 병원의 실수였어. 하지만 저는 재벌가에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하게 사셨고요. 괜찮아. 나는 태준이가 있었어. 태준이는 좋은 아들이었어. 한민석은 김태준을 떠올렸습니다. 자신 대신 가난하게 자란 사람. 김태준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박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착한 아들이야. 힘들게 자랐지만 불평하지 않았어. 나를 사랑했어. 저보다 좋은 아들이네요. 비교하지 마. 너희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 둘 다 좋은 사람들이야. 한민석은 박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나를 낳았구나.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뭡니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한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민석과 김태준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한재욱 회장이 주선한 자리였습니다.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한재욱, 김태준, 한민석.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재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김태준 씨는 제 친아들입니다. 상속권이 있습니다. 김태준은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권리는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한민석이 물었습니다. 왜요? 김태준은 한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52년 동안 한양그룹을 위해 살았습니다. 당신이 이어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짜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당신은 회장님이 사랑으로 키운 아들입니다. 한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운명이었습니다. 한재욱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 아들입니다. 한 사람은 피로 연결됐고, 한 사람은 사랑으로 연결됐습니다. 두 사람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양그룹은 민석이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민석은 놀랐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법적으로는 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신은 52년 동안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한재욱은 김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준 씨에게도 상당한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양그룹 이사로 모시겠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모릅니다. 이사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럼 명예 고문으로라도.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요? 제 아들 지훈이에게 교육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재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민석도 김태준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도요. 우리는 운명의 장난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형제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52년 만에 처음으로 바뀐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한 달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양그룹 본사 대회의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한재욱 회장, 한민석 부회장, 그리고 김태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재욱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1974년 5월 15일 한양병원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남자 아기가 뒤바뀌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 아기는 제 친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아기는 김철수, 박순희 부부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50년 동안 두 아기는 서로 바뀐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친아들은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김철수 부부의 친아들은 제 집에서 자랐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재욱은 김태준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제 친아들 김태준 씨입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민석입니다. 52년 동안 제 아들로 살았습니다. 한민석도 인사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이를 이미 22년이나 키웠기 때문입니다. 한재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 결과 제 친아들 김태준 씨는 52년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김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장님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지만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제 양부모님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김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재욱 회장님도 몰래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병원비, 장학금, 모두 회장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두 아버지를 만났으니까요. 한민석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52년 동안 한민석으로 살았습니다. 재벌 2세로 자랐습니다. 그는 김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래 이분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한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양그룹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한재욱이 대답했습니다. 한민석 부회장에게 물려줍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김태준 씨가. 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민석이는 52년 동안 제 아들이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태준 씨는 동의하십니까? 김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사업을 모릅니다. 한민석 부회장님이 더 적합합니다. 재산 상속은요? 적당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권은 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어떤 관계로 지내실 겁니까? 한민석과 김태준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민석이 대답했습니다. 형제입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운명으로 연결된 형제입니다. 김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뉴스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한양그룹 50년 전 바뀐 아기 충격. 재벌과 노동자, 운명이 바뀐 두 남자.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 여론은 엇갈렸습니다. 김태준이 불쌍하다. 한민석은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 아니다. 50년을 키운 게 더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저렇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니. 진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줬다. 일주일 후 또 다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박순희도 함께였습니다. 한민석의 진짜 어머니. 박순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석이를 낳았지만 키우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52년 동안 가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는지 몰랐으니까요. 박순희는 한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봤습니다. 훌륭하게 자랐더군요. 한재욱 회장님이 잘 키워주셨습니다. 한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박순희는 김태준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이는 제가 키웠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이도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들입니다. 박순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명은 낳았고 한 명은 키웠습니다. 둘 다 제 아들입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한재욱, 박순희, 한민석, 김태준.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재욱이 박순희에게 말했습니다. 순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 아들을 키웠습니다. 박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회장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친아들을 가난하게 보내놓고. 한재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는 한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아. 예, 어머니. 행복하게 살아라. 예. 그리고 태준이를 형처럼 생각해라. 너희는 운명으로 연결된 형제니까. 한민석은 김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김태준은 웃었습니다. 동생.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52년 만에 처음으로. 한재욱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가족입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됐습니다. 박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눈물 흘리고. 그날 밤, 김태주는 아들 김지훈을 한재욱에게 소개했습니다. 회장님, 제 아들 지훈입니다. 한재욱은 지훈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 내 손자로구나. 김지훈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아, 나는 네 할아버지야. 늦게 만나서 미안하구나. 괜찮습니다. 한재욱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가 대학 가고 싶다고 들었어. 예, 하지만 형편이. 걱정 마. 내가 다 지원해 줄게. 네가 원하는 대학 가라. 김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한재욱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러줘서 고맙구나. 한민석도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나는 내 삼촌이야. 삼촌? 그래. 내 아버지와 나는 형제니까. 김지훈은 웃었습니다. 네, 삼촌. 가족이 늘어났습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한민석은 정식으로 한양그룹 회장이 되었습니다. 한재욱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습니다. 한민석은 훌륭한 회장이었습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혼 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김태주는 한양그룹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대신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태준이네 식당이었습니다. 한재욱이 자금을 지원했고 한민석이 인테리어를 도왔습니다. 식당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김태주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손님 많이 오시네요. 아들 김지훈이 도왔습니다. 지훈은 대학에 합격했지만 주말에는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래, 고마운 일이야.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뭘? 재벌이 될 수 있었는데 안 하신 거요. 김태주는 웃었습니다. 후회 없어. 나는 이게 좋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음식 만들고.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너도 잘하고 있어. 대학 열심히 다니고. 김지훈은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한재욱이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죠. 그래. 할아버지한테 감사해야 해. 박순이는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한재욱이 아파트를 마련해줬습니다. 한민석 집 근처였습니다. 박순이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시골이 편해요. 어머니, 제 옆에 계셔야죠. 52년을 못 뵀으니까요. 한민석이 설득했습니다. 나는 네 짐이 되기 싫어. 짐이 아닙니다. 어머니십니다. 결국 박순이는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서울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한민석은 매일 저녁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뭐 드셨어요? 된장찌개 끓여 먹었지. 제가 만들어 드릴 걸 그랬어요. 박순이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해. 하지만 한민석은 주말마다 어머니를 위해 요리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뭔데? 갈비찜이에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박순이는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응. 우리 아들 요리 잘하네. 한민석은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52년 만에 처음 들었으니까요. 한재욱은 명예회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바빴습니다. 그는 바뀐 아기 돕기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바뀐 아기들을 찾아주고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한재욱은 전국 병원을 돌며 신생아 관리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한재욱의 집에서였습니다. 한민석, 김태준, 박순희, 김지훈 모두 모였습니다. 다들 왔구나. 회장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한재욱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가족이지만 우리 가족이야. 식사 후 한재욱이 말했습니다. 다들 들어보세요. 제가 유언장을 다시 썼습니다. 회장님, 민석이는 회사를 물려받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입니다. 한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이에게는 상당한 현금과 부동산을 물려줍니다. 회장님,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네가 받아야 할 것들이야. 52년 7월. 김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에게도 드립니다. 평생 고생하셨으니까요. 박순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당신 아들을 키운 대가입니다. 박순희는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재욱은 김지훈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예, 할아버지. 너에게도 장학재단을 만들어줄 거야. 네가 대학 졸업하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게. 할아버지, 우리 손자니까. 김지훈은 한재욱을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한재욱은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운명의 장난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보다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한민석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한재욱은 한민석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석아. 좋은 아들이 되어줘서. 김태준도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감사합니다. 멀리서라도 저를 지켜봐 주셔서. 한재욱은 김태준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아. 가난하게 살게 해서. 아닙니다. 저는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박순희도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5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울고 웃고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민석과 김태준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형님. 응. 후회하세요? 뭘? 바뀐 인생을요. 한민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할 때도 있었어. 처음 진실을 알았을 때는 무너졌지. 그러셨겠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나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성공했어. 김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후회 없어요. 가난했지만 사랑받으며 자랐으니까요. 우리는 운이 좋았어. 왜요? 두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으니까. 김태준은 웃었습니다. 맞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민석이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평생 형제로 지내요. 당연하죠. 우리는 운명으로 연결된 형제니까요. 고마워요, 형님. 저도 고마워요, 동생.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포옹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52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서의 3년 후, 한양그룹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한민석은 훌륭한 회장이었습니다. 김태준의 식당도 번창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사랑하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김지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양그룹에 입사했습니다. 지우나, 회사 생활 어때? 한민석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삼촌. 배울 게 많아요. 열심히 해라. 훗날 네가 이 회사를 이끌 수도 있어. 김지우는 놀랐습니다. 저요? 그래. 너는 우리 가족이니까. 한재욱은 여든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좋았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장님, 행복하세요? 박순이가 물었습니다. 행복해요.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요. 저도요. 두 노인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 씨, 우리 잘했죠? 뭘요? 아이들을 용서하고 이해한 것. 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원망했으면 모두 불행했을 거예요. 맞아요. 사랑이 더 중요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한재욱의 7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한민석, 김태준, 박순이, 김지은, 그리고 다른 친척들까지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회장님, 건강하세요.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고 함께 웃었습니다. 한재욱은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50년 전 실수를 했습니다. 아이가 바뀐 걸 알고도 숨겼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한재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를 아들로 키워주셔서. 김태준도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고맙습니다.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한재욱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내 아들들이 되어줘서. 가족들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운명이 바꿔놓았지만 선택이 다시 이어준 가족. 진짜 가족. 밤은 깊어갔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한재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